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민이고 오늘 이제 발표드릴 논문은 이거를 저자들은 뭐 학큐 이렇게 읽는 것 같더라고요. 학큐 이제 V3라는 논문인데 이제 다이아딕 뉴럴 네트워크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논문이고 그 버전 3라고 나온 것처럼 그 이제 요게 버전 1이 있고 뭐 버전 2가 있고 이 버전 3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전 3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ICML에 올해 이제 나온 논문이고 이제 버전 1은 ICCV에 예전에 이제 2019년에 나왔고 이제 버전 2가 그거 뉴립스에 이제 2020년에 나왔고 이제 올해 이제 요게 버전 3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퀀타이제이션 논문 하면 이전에 이제 버전 1, 2도 그랬지만 이제 알고리즘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제가 이 논문 선택한 거는 이제 버전 3에서는 실제 이거를 이제 그 하드웨어에 디플로이먼트 해가지고 그 뭐 플랍스나 뭐 모델 사이즈 같이 이제 인다이렉트 매트릭으로 뭔가 모델의 에피션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디플로이 해서 레이턴시를 직접 측정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모델 이제 경량화 기법이 얼마나 이제 성능 향상이 이끌었는지 그런 걸 보이고 또 이게 대부분의 이제 퀀타이제이션 논문들이 그 되게 그 시뮬레이션한 환경을 많이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토치 환경에서 그 시뮬레이트된 방법으로 이제 액큐러시만 측정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레이턴시 부분은 이제 자기들 이제 아웃 오브 스콥이라고 넘어가는데 요 논문은 이제 실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다 보니까 강조하는 게 자기들이 만든 이제 양자화는 이제 다 인테저 온이다. 다 정수형만 쓴다. 정수형 쓰고 이제 인테저 멀티플리케이션이랑 인테저 더하기랑 인테저 빗 시프트만 쓴다. 이렇게 커먼한 이제 인테저 오퍼레이터만 쓰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에 쉽게 디플로이가 되고 이제 의미 있는 퍼포먼스 향상이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이런 좀 실제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좋은 것 같아서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UC 버클리에서 했는데 요 저자 맨 마지막에 요 커츠 코저라는 이 교수님 이제 그룹인데 요 교수님이 그 스키즈넷 만든 그쪽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요 사람들이 아밀 골라미 이 사람이 이제 포닥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주로 많이 발표하고 요 앞에 저자 3명이 이제 각각 이 학큐 버전 1, 2, 3를 골고루 나눠서 이제 연구했더라고요. 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단 앞부분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인테저 온리 방법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어큐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플롯을 쓴다던가 뭐 어떤 특이한 퀀타이저를 써가지고 이게 특별한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되는 그런 퀀타이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예, 다 이제 커먼한 오퍼레이터만 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 인테저 디비전도 안 쓴다. 그냥 이제 인테저 곱하기까지밖에 안 쓴다라는 걸 강조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이제 시작은 인테저로 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롯을 쓰는 거를 가정하고 연구한다라고 그 단점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테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한 이제 소타 연구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그 CVPR 2018에 나온 그 구글에서 쓴 논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인테저 온리라고 나와 있는 타이틀에 있는 그 논문인데 아마 그 텐서플로우에도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이제 인테저 대 인테저를 이제 애플스 투 애플로 이제 비교했을 때 자기들 이제 5%까지 더 높다.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ILP 포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 자기들이 일단 선택하는 인테저는 여기서는 인트 4랑 인트 8이거든요. 이제 실제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여기는 그 엔비디아 GPU에 있는 그 텐서 코어를 쓰는데 텐서 코어가 그 튜링 머신에서 인트 4까지 지원하니까 4랑 8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믹스드 프리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IRP 포뮬레이제이션을 자기들이 어떤 새로운 걸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IRP 포뮬레이션에서는 그 조건을 세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은 당연히 이제 가장 액큐러시가 높은 어떤 모델을 찾아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오브젝티브로 해가지고 조건을 세 개를 걸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액큐러시를 달성하는 제일 작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 수도 있고, 요 액큐러시를 달성하는데 레이턴시가 제일 작은 거 해달라. 요거를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예, 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자기들 하드웨어에다가 배치해서, 예, 성능을 평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 배치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실제 파이토치로 그 구현을 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머신 프리시전 레벨이랑 뭐 타번 애큐러시 레벨로 또 베리피케이션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알고리즘적인 거는 그 하큐 버전 1, 2에서 이미 다 했는데, 이게 뭐 또 ICML에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파이토치에서 기존의 그 자기들이 만든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고, 그게 TVM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모델 컨버팅 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다 개발하고, 예, TVM에서도 뭐 그래프 IR이나 그쪽 오토 튜너에서 해줘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자기들이 구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 패스로 다 연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리피케이션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뭐 별로 새로울 건 없는데, 그냥 뭐 기존 연구들이 이제 요 왼쪽에 나온 요 그림인데, 시작이 이런 식으로 뭐 그 인트 4로 시작하더라도 이 중간에 이제 그 어큐뮬레이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플롯을 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페이크 퀀타이제이션이다라고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제 시뮬레이티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리퀀타이즈 해가지고 인트 4로 내보낸다. 결국은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로 알고리즘 싸움이지 이거를 실제 하드웨어에 쓰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단점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이제 요 중간 과정에서도 자기들은 이제 인테저를 유지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앞에 다이아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뭐 이진 유리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모가 이제 그 2의 제곱, 2의 n승으로 나오고, 이제 분자는 뭐 1, 3 뭐 이런 식으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홀수,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이제 값을 이제 다이아딕 레이셔널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에 나온 이 스케일 값을 요 다이아딕 스타일로 강제로 맞춰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아딕으로 맞춰주면 당연히 이제 분모는 그 비트 시프팅으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이제 플롯을 발생시키지 않고, 심지어 이제 그 인테저 나누기도 안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하게 그냥 기존에 이제 스케일들 곱해가지고 이제 플롯 나오는 거를 자기는 이제 요 다이아딕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포를 셌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플롯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들의 이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 디비전 하나 없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했을 때, 이게 저자가 이런 슬라이드 갖고 왔었는데 예전에, 이게 FPGA에서 뭐 인티저 머리고 이게 나누 이제 디바이드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회로가 거의 몇 배 복잡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디바이드 쓰면 뭐 파워나 뭐 칩의 에어리어 같은 게 많이 소모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요 다이아딕 스타일로 이렇게 인포스 하는 거를 뭐 여러 케이스를 얘기해요. 배치놈에서는 어떻게 이걸 핸들링 할 거냐. 여기 이제 요 그림 예전에 이제 그냥 단순한 컨볼루션인데, 뭐 배치놈은 어떻게 핸들할 거냐, 뭐 레지듀얼은 어떻게 할 거냐, 컨캐트네이션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배치놈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이 이 배치놈을 안 건드려요. 배치놈을 다 그냥 플롯 32로 이제 킵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이테이션을 엄청 많이 달더라고요. 기존 연구들이 다. 그러니까 이걸 퀀타이제이션 하면, 배치놈을 퀀타이제이션 하면 애큐러시가 박살이 나니까 대부분 안 건드린다. 이유는 당연히
배치놈 자체에 그 트레이닝할 때 민 베리언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컨볼루션을 컨테이션 해버리면 학습할 때 그 계산했던 민 베리언스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 웨이시 분포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배치놈이 있는 모델을 퀀타이제이션 하면 정확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플롯으로 이제 보통 유지를 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요거까지 퀀타이제이션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CVPR 2018 그 구글 논문도 이 배치놈을 퀀타이제이션 하긴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거보다 이제 뒤에 실험 보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원인을 뭐 논문에서 좀 지저분하게 설명하는데, 저는 뭐 그냥 결과가 잘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끼워 맞추기 위한 이제 해몽을 쓴 것 같아서 저는 좀 납득은 안 되던데, 아무튼. 네. 그 자기들의 전략은 원래 이제 컨볼루션에다가 배치놈을 이렇게 폴딩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배치놈이 이거라고 하면 여기 이제 배치놈이 요 시그마랑 뮤랑 베타랑 감마 요거 4개인데, 이게 배치놈을 이제 컨볼루션에 폴딩 해가지고 컨볼루션에 이제 새로운 웨이값 바이어스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초장부터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컨테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할 때 어느 정도 이 배치놈 값 4개를 살려서 트레이닝 하다가 딱 일정 순간이 되면 이걸 폴딩 해가지고 다시 또 트레이닝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굉장히 휴리스틱한 방법을 통해서 뭐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는 당연히 이제 그 컨볼루션 한 결과를 맨 마지막에 이제 애드하는데, 요 바이어스는 이제 오버플로가 나면 안 되니까 인트 32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인트 32를 유지할 때 이 바이어스의 이 스케일은 이제 그 피처 맥과 그 웨이트의 곱으로 맞춘다. 뭐 이거 구현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이 바이어스를 얘랑 이제 더할 때,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나온 결과랑 바이어스랑 이제 더할 때 두 개의 스케일이 같으니까 그냥 또 리퀀타이즈 할 필요 없이 바로 더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뭐 이거 뻔한 얘기 논문에서 길게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문제인데, 이제 요 그림은 이제 다운스케일링 하는 레지듀얼 커넥션이고, 이거는 다운스케일링 안 하는 레지듀얼 커넥션인데, 이것도 뭐 그냥 이 퀀타이제이션 스케일을 이제 요 다이아딕으로 맞춰준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이아딕으로 맞춰주면 또 그 중간에 플롯도 안 생기고 이제 나누기도 필요 없이 그 비트 시프팅으로 분모를 조절 가능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요 QA 값을 이제 구할 때 요 M하고 요 QR하고 이제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QM과 QR을 스케일을 맞춘 다음에 둘이 더하는 식으로 이제 요게 계산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케일을 맞출 때 맞추는 스케일이 이제 다이아딕으로 자기들이 인포스 시킨다. 강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레지듀얼 커넥션에 대해서도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이나 이제 페이크 퀀타이전 방식은 이런 식으로 실제 연산은 플롯으로 해버리고 마지막에 인티저로 바꿔주는 이런 방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플롯이 발생해서 실제 하드웨어 디플로이 할 때는 그 결과가 못하거나 또 강제로 하면 이제 그 에러가 생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또 하나 기여가 이제 그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어 3개의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을 가지고 이제 그 3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어 이전에 요 학큐 1이랑 이제 2랑 이 논문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요 방법을 달성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뭐 1부터 n까지 있겠죠, 레이어가.
그때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이제 두 가지인데 4비트 아니면 8비트거든요. 요 이전 논문들은 실제 하드웨어 디플로이를 고려 안 하니까 당연히 1비트부터 뭐 8비트까지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8개까지 고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디플로이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케이스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어떤 레이어에다가 좀 더 많은 비트, 뭐 그래봐야 8비트 아니면 4비트니까 8비트를 어떤 레이어에다 줄 거냐, 어떤 레이어는 4비트를 줄 거냐, 이거를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그 헤이시안이라는 방법을 여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논문 한 편이니까 좀 내용은 많은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뭐, 민감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헤이시안 값을 계산해가지고 그 값이 크면은 이 레이어는 이제 민감한 레이어예요. 그럼 민감한 레이어에다가 이제 많은 비트를 할당하고 좀 덜 민감한 헤이시안 값이 적은 데에다가는 이제 그 적은 비트를 할당하겠다.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헤이시안 값에 따른 이제 로스인데 요게 이제 플랫하지 않고 이렇게 막 엄청 흔들리는 레이어가 이제 그 헤이시안 값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뒤에 좀 더 살짝 설명하긴 할 텐데,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서치 스페이스가 뭐, B가 요게 초이스가 두 개라고 해도 레이어가 뭐 30개면 2에 30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전 논문들에서 이제 가정을 하는 게, 그, 모든 레이어가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이게 경우의 수가 이제 B의 L제곱이 아니라 그냥 B의 L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트롱하게 어썸션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 요 수식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인디펜던트하다고 하고,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트를 할당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펄처베이션,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변형을 살짝 줘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요 L 값의 로스를 구해가지고, 펄처베이션을 살짝 줬는데, 이 그래프가 엄청 흔들린다. 그런 거는 되게 센시티비티가 높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는 많은 비트를 할당하고 이 레이어의 변형을 좀 줬는데 이게 이제 플랫하게 나온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거는 뭔가 러버스트한 레이어구나 해서 이제 비트를 조금만 할당하게 됩니다. 뭐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 예. 그게 또 이전 이 논문들 두 개의 결국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요, 요 어떤 모델이 그 비트를 할당했을 때 가장 이제 최저값이 되는 걸 찾는 거고, 요거를 만족하면서 이제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모델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걸 찾냐, 아니면 이제 비트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비트 오퍼레이터 가장 적은 걸 찾냐, 아니면 이제 레이턴시가 가장 적은 걸 찾냐, 이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의 이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요 솔버가 이제 펄프라는 이제 어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이걸 가지고 이 솔루션을 찾는 거를 이제 하면 뭐 1초 이내로 자기들이 이제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운터로 이야기하는 논문이 이제 그 송한 교수가 쓴 그 하드웨어 어웨어 퀀타이제이션에서 저 HAQ 저것도 유명한 것 같은데 저 리인포스먼트로 쓰는 논문이 있거든요. 저기서는 이제 뭐 10시간 뭐 이렇게 쓰는데 자기는 1초 만에 된다 뭐 이거를 좀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비약이 있는 게 이게 그 앞에 이런 이제 얘는 이제 그 헤이시안을 쓰고 헤이시안에서 그 헤이시안 직접 계산을 못 하니까 이거는 헤이시안의 그 아이겐 벡터를 쓰거든요. 이 아이겐 벡터를 쓰는 거고 얘는 헤이시안의 이제 트레이스를 쓰는데 이게 아이겐 벡터를 쓰던 뭐 트레이스를 쓰던 그게 일단 다 구해진 상태에서 이제 저 솔버를 이용해서 이제 뭐가 이제 가장 최적이냐를 찾는 건 1초 이내 되는데 저 헤이시안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나 트레이스를 구하는 거나 이게 그 어펜딕스에 보면 이제 솔직하게 자기들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하는 거는 그 쿼드로 그 GPU 그 RTX 6000 가지고
4개를 붙여가지고 그래도 한 30-40분은 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뭐 10시간보다 적으니까 네. 뭐 장점이긴 한데 뭐 1초 이거는 좀 네. 비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논문을 사실 더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논문인데 첫 번째 논문으로 해서 이제 헤이시안이라는 게 결국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제 1차 미분인데 헤이시안 2차 미분인데 그 헤이시안 2차 미분을 계산하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힘드니까 계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헤이시안의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수축이 이제 각 레이어고 1번 레이어부터 이제 11번 레이어까지 있고 각 레이어에 헤이시안 아이겐 벡터를 구해 가지고 그게 이제 큰 값이면 요게 이제 큰 값이죠. 큰 값이면 그거에 대한 큰 값을 여기다 이제 펄처베이션을 가하면 어떤 변형을 가하면 그러니까 헤이시안 아이겐 벡터가 큰 레이어에 대해서 펄처베이션을 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가 크게 떨려 가지고 이 플랫하게 안 나오고 얘가 이제 값이 많이 흔들린다. 근데 헤이시안 아이겐 벡터가 이제 작은 데에다가 펄처베이션을 가하면 이제 플랫하게 나온다. 이거 가지고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에서 비트를 어떻게 할당할지를 해결하겠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각각의 기호는 헤이시안은 직접 못 구하니까 얘는 아이겐 벡터를 쓰겠다. 수치 해석적으로 얘는 이제 트레이스를 쓰겠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피저블하게 이제 헤이시안을 쓰는 거를 다루는 게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요 논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메인 기여고, 네. 그게 이전 연구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V3에서는 결국 핵심이 이제 실제 하드웨어 디플로이 한다. 인텔즈 온리를 철학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하드웨어 디플로이먼트 요 섹션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랍스나 모델 사이즈 이런 거 가지고 디시전을 하면 좀 잘못된 결과를 알 수 있다. 원래 프로닝 쪽 논문만 봐도 뭐 실제 프루닝 한 모델을 디플로이해서 레이턴시 측정해야지 그게 의미 있지. 뭐 플랍스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프루닝 서로 싸워봐야 의미 없다. 엔드 투 엔드로 인퍼런스 할 때 속도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튜링 텐서코어, 튜링 아키텍처에 있는 이제 텐서코어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튜링 아키텍처에 이제 텐서코어 쓰려면 요 WMMA라는 요 인스트럭션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만든 뭐 파이토치의 퀀타이젠 모델을 저 WMMA 인스트럭션을 써가지고 뭔가 텐서코어를 실제 쓰게 해주는 그런 컴파일러가 사실 세상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챌린지인데, 그래서 얘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 퀀타이제이션 모델을 요 WMMA를 써가지고 요 튜링 텐서코어를 쓰게 해주는 요런 컴파일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 아이디어를 이제 TVM에다 이제 구현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GitHub 들어가서 좀 보니까 TVM 지금 0.8까지 있는데 0.6에다 인테그레이션 한 것 같아요. 이제 0.6에다가 이제 자기들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TVM 저 인트 4를 지원 안 하니까 이제 그래프 레벨에서부터 저걸 추가하고 새로운 이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니까 이제 메모리 플래닝이나 뭐 기존의 컨스턴트 폴링도 다 동작 안 하겠죠. 인트 4에서는 이제 그런 거 조금 확장해 주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퓨전 뭐 그런 거 컨볼루션이나 뭐 밸류 액티베이션 같은 거 퓨전 하는 거 그런 거 다 데이터 타입 다르니까 동작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다 익스텐션 하고 그리고 이제 주되게 한 게 이제 저런 이제 인트 4랑 텐서코어에 맞춰서 기존의 뭐 오토 TVM이라고 하면 이제 템플릿도 없고 그럴 거니까 그쪽 스케줄러를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스도 내용이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텐서코어 맞춰서 이제 스레드 사이즈나
블록 사이즈나 루프 오더링 같은 거 맞는 그런 랍스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GitHub 들어가면 얘네 코드가 있고, 이게 정식으로 뭐 플리캐스트 날려가지고 이게 머지 된 건지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머지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뒤에 살짝 돌려본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 저는 0.8 받아가지고 뭐 머지된 내용을 안 하고, 이게 다분히 코드가 많이 바뀌고, 또 머지된 걸 쓰는 거는 또 따로 다큐멘트가 어디 있지도 않아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얘네가 구현한 TVM을 그냥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니까 네, 그 머지 그 플리캐스트 날려가지고 제대로 그 합쳐 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뭐 얘네가 일단 모델은 일단 세 가지만 했어요. 그 레지나 18이랑 50이랑 인셉션 V3만 했는데, 뭐 사실 이것도 좀 아쉬운 거긴 한데, 그 네, 일단은 뭐 모바일 넷이나 뭐 이피션트 넷 같이 그 캐패시티가 원래 작아가지고 퀀타이제이션 하면 애큐러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델은 일단 안 하고, 일단은 이렇게 나름 뚱뚱한 모델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CVPR에 나오는 이제 구글 요 논문보다 자기들께 이제 우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니폼하게 4빛 퀀타이제이션을 한 거는 이제 논문 중에 자기가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디스틸레이션 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요런 내용들, 요런 게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으로 이제 기존에 그 풀리 인테저는 아니에요. 풀리 인테저는 아니라는 게 얘네 말은 이제 중간에 그런 어큐뮬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플롯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런 모델들보다는 자기들이 이제 이 성능이 그 애큐러시가 이제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또 많이 떨어진다. 하여튼 그 월등하게 좋거나 막 그 컴패러블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날리지 디스트레이션을 여기다 좀 추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추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되게 심플한 거 써가지고, 이게 뭐 유니폼한 int 8이나 int 4에서는 뭐 크게 동작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요 추가된 거는 다 믹스드 부분에서만 추가를 했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걸 하면 예, 효과가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요 인셉션 V3로 가면 이런 뭐 팩트나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뭐 이런 중간에 이제 플롯 발생하는 것들이랑 비교해도 이제 컴패러블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기존의 그런 풀리 인테저 연구보다 좋다, 그런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서브젝트 3개가 있었잖아요. 뭐 모델 사이즈랑 비트 오퍼레이터 카운트랑 레이턴시를 조건을 주고 모델을 찾았을 때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뭐 그쵸, 뭐 그냥 모델 사이즈 하이, 미디움, 로우 했을 때 요거 기준으로 뭐 이렇게 찾아지고, 그때 타번 애큐러시, 스피드업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트 오퍼레이터 기준을 찾았을 때, 이건 이제 레이턴시 기준을 찾았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릴레이션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저는 코릴레이션 있는데 뭐 약하다 말 하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놨는데, 뭐 그냥 잘 납득은 안 되고, 뭐 어쨌거나 이 결과는 다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건 아니고 다 실제 매저한 거다, 이거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컨텐츠 논문들이 다 애큐러시만 보이고 끝나거든요. 이건 어펜딕스에 나온 건데, 예, 저는 재밌어서 넣었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요건 이제 레이턴시 조건인데, 레이턴시가 가장 적은 거, 뭐 중간인 거, 이제 좀 높은 거를 주고, 요 X축은 이제 그 레이어고, 이제 레이어 번호죠. 1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Y축은 이제 레이턴시 이제 스피드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막대바 긴 거는 이제 8비트고 짧은 건 4비트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요 검은색은 이제 스피드업, 스피드업을 나타내고, 무슨 스피드업이냐? 이제 4비트를 했을 때 얼마나, 이 레이어를 4비트로 했을 때 8비트 대비 얼마나 스피드업이 되냐? 이제 그거가 이제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 아니, 주황색은 이제 센시티비티. 아까 말한 이제 뭐 헤이시안 아이겐벡터나 헤이시안 트레이스로 했을 때, 또 얼마나 민감하냐. 당연히 이제 민감하면 그 많은 비트를 할당해야겠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당연히 이제 뭐 레이턴시를 정말 낮게 해줘라고 하면 그 센시티비티가 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제 8비트를 할당 안 하고 이렇게 4비트를 할당하겠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어, 네, 뭐 이 관계를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비트를 할당한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래프인데, 네, 좀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살짝 돌려본 건데, 꼭 기터브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TVM 걔네 거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컴파일 해가지고 다 라이브를 잡아주고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얘네 코드는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뭐 그거 T4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 좀 GCP는 제가 없어가지고 일단 제 2080 Ti에서 그것도 튜링 머신이니까 거기다가 했고 그랬을 때 이제 TVM 가지고 이제 레이턴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모델별로 이제 배치는 8로 해가지고 쭉쭉쭉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여러 번 실행해가지고 거기 이제 평균 값을 출력해주는 원래 그냥 TV에 있는 코드 같은데 이걸로 이제 측정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 뭐 디버그 옵션 활성화하면 이제 전체 레이턴시에 대해서 이제 각 레이어별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런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예. 좀 더 해봤는데 이게 그 얘네가 철학이 이제 그 파이토치에서 뭐 믹스드 프리션 그 헤이시안 가지고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 그 체크 포인트로 파이톤치 그 체크 포인트로 저장이 되는데 이 체크 포인트를 이제 TVM으로 넘기고 이제 인퍼런스 하는 거를 이제 원플로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얘를 TVM으로 넘기기 위해서 뭐 그 파이썬 하드 코딩된 코드를 써가지고 컨버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주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넘파이 형태로 이제 그 텐서를 저장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TVM에서 임포트에 쓰라는 것 같은데 요 파이썬이 그 레지넷 50에 대해서 하드 코딩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 이제 이슈에다가 동작 안 한다 막 글이 엄청 많아요. 되게 저도 해보니까 제도 동작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지넷 50은 제대로 되냐 하고 이제 제가 이 앞에 트레이닝한 것까지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델 주에 자기들이 프리트레이닝 된 거를 또 구글 드라이브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레지넷 50 파일은 또 그 양자화된 모델이 아니라 그냥 원본 모델만 쫙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행도 불가능한 모델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해놨다 해가지고 일단 레지넷 18은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제대로 올라와 있길래 그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요 파이썬 코드가 하드 코딩 돼 있어서 예, 제대로 동작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 의문은 이제 요 TVM이 기본적으로 그 프론트엔드에서 그 프론트엔드 프롬 파이토치 해가지고 파이토치 모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하면 되지 왜 좀 조잡하게 이게 넌파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네, 공개는 돼 있고 생각보다는 잘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완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예. 일단 학교에서 한 거여서 예. 이렇게 엄청 스무스하게 되진 않는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뭐 이제 끝인데 결론은 이제 그래서
뭐 인테저 온리다. 인테저 온리고 그 연산자는 뭘 애드랑 비트 시프트밖에 안 쓴다. 이게 강점이고 두 번째는 저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얘네가 노베라는 그 알고리즘 만들었고 거기서 조건 3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도 이제 유니폼한 인트 4, 8, 믹스드 푸지션 다 실험 실제 하드웨어에서 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자기들이 구현했는데 그게 기존에 많이 쓰이는 TVM에다가 뭐 살짝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뭐 파이토치에서부터 모델이 와서 이게 뭐 그래프 IR에서 최적화하고 뭐 오토 TVM까지 써가지고 옵티멀한 코드가 나오는 이 패스를 다 구현했다. 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리피케이션도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다 했다. 액큐러시도 다 검증했고 그리고 이 모델 트레이닝하는 파이토치 이 코드부터 TV의 임플리멘테이션 플러스 다 귀찮으면 양자화된 모델 받아서 쓸 수 있게 그 모델 주까지 해가지고 싹 다 패키지로 오픈소스 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